갈링이 마샬 디 에이스를 납치한 뒤 이 소식이 록스티 지백에게도 전해졌고 록스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던 터라 록스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고 머지않아 샤키 역시 천룡인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록스는 샤키를 구하는 척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는 갓벨리 사건의 발판이 되었고 록스의 적단, 로저의 적단, 해군, 신의 기사단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갓벨리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록스는 그곳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로송이 마샬 디 에리스를 생포하여 환상의 방으로 데려간 이후 이문은 곧바로 모습을 드러냈고 마샬 디 에리스는 오로송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을 보며 경악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이 녀석이 마샬 디 에리스, 록스티 지백이 점친 여성인가?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그렇습니다. 슬하에 아들도 하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너무나도 어리기에 그 힘을 발현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노예 대기장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데리고 오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샬 디 에리스는 저를 두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제 아들만 살려주시면 무엇이든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문은 오로성 전원을 환상의 방에서 내보낸 뒤 이 녀석의 먼 조상은 마샬 디 에이버리, 그는 부활 열매의 힘을 각성했던 유일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는 부활 열매의 힘을 사용하면 그저 한 번 살아나는 것이 다이다. 하지만 그는 부활 열매의 힘을 완벽히 각성하여 망자를 되살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지. 또한 그가 사망한 이후 후손들 중 극소수는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며 망자를 되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었다. 그러나 타고난 잠재력의 한계로 그 남자를 되살릴 수 있는 녀석은 없었지. 만약 네가 그 남자를 되살리는 데 성공한다면 이 녀석과 아들을 천룡인으로 승격시켜 보호해주마 라고 제안했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샬 디 에리스의 입장에서는 달콤한 제안이었기에 마샬 디 에리스는 이모의 제안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한편 그 당시 환상의 방 깊은 곳에 구금되어 있던 퀘이사는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되었고 아나스타시스, 마샬 디의 성을 가진 타고난 자 둘이 있다면 그 누구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문은 마샬 디 에리스를 데리고 성지 마리조와 가장 깊숙한 곳인 비밀의 방으로 향했고 실험 큐브와 같은 곳에 태고의 신의 사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곧바로 태고의 신이 사용했던 무기인 최상명검 중에서도 독보적인 최상명검으로 평가받으며 도신 류마의 도신류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았던 검 창세신검을 꺼내듭니다. 창세신검은 세상을 창조한 신의 검이라는 뜻을 지녔고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성능이 무한히 상승하며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태고의 신은 창세신검을 영국도와 영구패도화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창세신검의 본질의 힘을 폐기가 방해해서라고 판단해서이며 마음만 먹으면 영국도와 영구패도화 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정상급 검사였습니다. 이문은 창세신검은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힌 비석에 꽂은 뒤 마샬 디 에리스에게 알 수 없는 문구를 건네주며 읽으라고 명령하였고 마샬 디 에리스는 어색한 발음으로 천천히 문구를 읽어내려갑니다. 덴다르 덴발라란 스토미 니츠카차 아스 옴라도 벨라르시 덴바르흐. 마샬 디 에리스가 문구를 반복하여 읽은 뒤 강력한 에너지가 마샬 디 에리스의 전신을 통과했고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힌 비석에 적힌 글자가 붉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문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에는 성공한 것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석이 폭발하여 버렸고 마샬 디 에리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결국 마샬 디 에리스조차 타고난 잠재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샬 디 에리스를 걷어차버렸고 이후 오로성을 호출하여 마샬 디 에리스를 갓벨리의 상품으로 걸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마샬 디 에리스의 아들이자 록스티 지백의 아들인 티치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며 록스, 아니 데비디 지백의 아들이자 데비디 존스의 후손, 또한 마샬 디 에이버리의 후손인 그 녀석이 성장한다면 나의 염원을 이뤄줄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바바로니가 예언한 제3세계가 오기 전 반드시 태고의 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라고 소리칩니다.
거프와 센고쿠가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 및 연합군의 대결에 난입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해군에게 퇴각명령을 내리며 해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세계정부 상층부의 지시가 아니었고 오히려 오로성과 시내기사단은 추격을 고조하자는 입장이었기에 세계정부는 이러한 거프와 센고쿠의 처사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을 대체한 새로운 오로성 갈링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고 갈링은 그 어떠한 오로성보다도 강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갈링은 해군 영웅 거프와 전 해군 원수 센고쿠의 처사는 결코 넘어갈 수 없소. 그들이 해군을 물리지만 않았다면 최소 밀짚모자, 롤로노와 조로, 검은다리 상디 셋 중 한 명의 목을 쳤을지도 몰랐었소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다만 상층부의 지시 없이 멋대로 행동한 일에 책임은 져야 하겠지 라고 말했고, 나수로는 허나 몽키디 거프는 해군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일세 그를 함부로 처벌했다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네 라고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갈링은 이 일은 국방무신인 나에게 결정권이 있어 나는 결코 그들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어 라고 물었고, 피터는 허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지 라고 물었고, 갈링은 몽키디 거프는 몽키디 드래곤의 아버지이자 몽키디 루피의 하레비 존재 자체가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요 더군다나 이번 항명을 포함 수차례 상층부의 지시를 거부해왔소. 당신네들이 그렇게 물러터지지만 않았어도 저런 아나무인의 해병이 나타나진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고, 마스는 말을 삼가라 갈링 세계는 누르기만 해서 돌아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닐세 라고 말했고, 갈링은 국방무신으로서의 이 일은 나의 첫 업무가 될 것이요 동성들께서도 방해하지 말았으면 하오. 이제 가치가 떨어진 두 송장을 치우고 해군의 군기를 다시 세울 시간이요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허면 몽키디 거프와 센고쿠를 죽이기라도 할 셈인가 라고 물었고, 갈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그들은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이 일은 신의 기사단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소. 해군과 대외적으로는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하겠소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가 허락을 받지 않고 해군을 후퇴시킨 것을 처벌하기 위해 신의 기사단에게 거프와 센고쿠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수로가 고개를 저으며 몽키디 거프까지는 상관없지만 센고쿠는 콩에 이은 정군 총수 유력 후보요 그놈까지 처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어느정도 입장을 굽히며 좋소 허면 몽키디 거프만을 사용시키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기사단 정도로 몽키디 거프를 확실히 죽일 수 없을 텐데 라고 물었고, 갈링은 샴록과 이오를 떠올리며 둘이면 충분하오. 전성기 시절의 거프면 모를까. 지금의 거프는 너무나도 늙었소 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센고쿠는 스모커가 해군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코비가 해군 중령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전병을 먹고 있었고, 거프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부앗 하하하 스모커 녀석 벌써 대장이라니 감개무량하군. 군함백을 왔을 배우로 때만 해도 애송이었는데 말이야. 코비 녀석도 대단해. 저 나이에 저 정도 실력을 보이는 녀석은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거프 분명 상층부에선 책임을 물을 걸세.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해군을 배신하며 상층부에서는 해군의 군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하며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킨 우리 둘을 일벌백계할 거라고 라고 말하며 오로성의 행동 패턴을 완벽히 분석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거프는 별 생각 없는 모습을 보이며 뭐 이제 나도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상관없다고 여차하면 은퇴하면 그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군 중장 도베르만이 거프와 센고쿠의 앞에 나타났고, 도베르만은 거프 중장, 센고쿠 감찰관, 오로성의 호출입니다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젠장 올게 왔구만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부앗 하하하 그 영감들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근데 솔직히 놀랐어. 강할 거라고 느끼긴 했었지만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거프조차도 오로성의 힘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베르만의 안내에 따라 거프와 센고쿠는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 내부 오로성의 집무실인 권력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갈링을 포함한 오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무슨 일로 호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센고쿠 자네 정도 되는 인물이 왜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켰지? 라고 물었고 센고쿠는 무리한 추격은 해군의 분열을 야기할 것이며 무의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찰관으로서 해군의 붕괴를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나츠로는 물론 자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군은 언제나 상관의 명령을 중시해야 하네. 분명 세계정부는 끝까지 밀지모자일당과 연합군을 쫓으라는 명령을 내렸네. 자네에게 그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없네.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더 따져봤자 바뀔 게 없는 걸 알았기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갈링은 새롭게 방위무신으로 취임한 오로성 갈링이요. 거프, 센고쿠 자네들의 헌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허나 이쇼까지 해군을 배신한 상황에 항명을 한 자네들을 놔두었다간 군의 기강이 해이해질 것이오. 해서 자네 둘이 사태를 책임져야 될 것 같소. 거프 중장 그간 수고 많았소. 당신은 전역하는 게 좋겠소. 센고쿠 감찰관 자네는 당분간 근신이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과거부터 갈링과 연이 있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갈링과는 자주 봐왔기에 타 오로성보다는 편하게 생각하며 갈링성 은퇴하는 건 상관없소. 허나 한 가지 부탁하겠소. 나와 센고쿠 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사태에 책임은 없소. 엉뚱한 사람을 추궁하는 꼴은 별로 보고 싶지 않소. 라고 말한 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센고쿠도 거프를 뒤따라다가고 갈링은 거프를 바라보며 감히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네 라고 생각합니다.